농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도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이죠. 더 좋아졌다. 개선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후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전장치를 좀 찾은 거죠. 농지연금이란 단어 자체가 일단 생경스러울 거고요. 네, 맞아요. 물론 연금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긴 할 건데 이게 주택연금 같은 영모기지론인 건지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맡겨놓고 대출을 받되 그 대출 금액이 매달 소액으로 연금처럼 나온다. 그래서 한꺼번에 큰 돈을 받으면 이걸 갚아야 되거나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건 소액으로 매달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받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차익이 남으면 상환을 해주고 만약에 더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환은 요구하지 않는 이런 개념의 상품이 농지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인데 연금처럼 매달 그렇죠. 일정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럼 소장님께 네.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받을 수 있다.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을 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혹은 내가 농사 짓긴 좀 힘들어. 그럼 그 논이나 밭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해서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농지연금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지껏 받았던 연금 그리고 그 농지의 가액 차액이 남는다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만약에 그 농지 가격이 1억인데 지금까지 받아간 연금이 뭐 5억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에 든든한 소득 보장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풍요로운 또 귀농 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앞서서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어디까지 최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지 가격이 얼마일 때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나오는 나이가 65세고 지금 법적 정년이 60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정년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 60세를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년 동안만 받을 거야 혹은 종신토록 받을 거야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종신토록 받겠다라고 한다면 농지 가격 1억당 30만 원 정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계속 바뀝니다. 금리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앞으로 농지 가격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5억 원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150만 원 정도가 평생 동안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그렇네. 100억 원 정도 내 농지가 돼.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뭐 든든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야말로 럭셔리한 노후 생활 할 수 있는 정도 네. 수준인데 근데 가입 조건이 궁금한데 일단 농지부터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내 명의의 농지부터 있어야 되고 나이도 중요해요. 나이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젊어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내 소유의 농지가 취득한 지 2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목이 원래 이제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에서 그냥 나대지나 이런 곳에서 밭작물 키우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해당 농지의 위치가 내 주민등록지하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이 농지에 이용이 되고 있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연금을 신청할 때 과거의 영농 경력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지은 이력이 합산 5년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렇군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일단 네. 농지 있어야 되고 네.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장님 같은 부자나 갖고 있죠. 아닙니다. 저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아니에요. 빌려서 임대로.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더라도 그 농업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그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당연히 모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줄여서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걸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취득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이며 어떤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자세히 써내야지 그게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득하게 되면 누구나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 받으려면 몇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는데 네. 일단 농사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예. 이게 주말 농장 같은 거에서는 안 되죠? 안타깝게도 주말 농장은 안 됩니다. 이게 취미 생활로 봐서 안 되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뭐 하우스 같은 걸 지어놓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기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실제로 그 임대를 하더라도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곳들을 빌려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농지를 샀어요. 근데 샀어요. 내가 너무 바쁘고 직접 안 가고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사실 가능은 합니다.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됐다는 건 그런 전후 사정, 실제 농업을 하시느냐, 그걸 내가 굳이 밭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 농업을 경영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인부를 사서 하든 뭐 하든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군요. 예. 농사 경력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가까운데 또 농지도 있어야 네. 되고 사실 도시에 살면서 이걸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앞서 말씀드린 그 요건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거주지하고 직선거리 30km다. 요게 그 30km가 되게 멀어 보이는데 실제로 직선거리 하면 꽤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4등분했을 때 서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김포, 강화 웬만한 곳까지 다 포함이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농지 뭐 파주 이런 쪽도 가능하고요. 북동쪽쯤에 사시는 분들은 포천이라든지 이런 일대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아유, 이거 수도권 일대 너무 양평 이런 데 보니까 땅값 너무 비싸던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렴한 나의 수준에 맞춘 이 땅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우리 소장님께서 벌써 농지연금을 노리고 농지를 벌써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사실 그게 농지연금을 노리고 제가 농사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이 미래가 아닐까.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준청년 약간 청년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저런 제도를 찾아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농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농지연금 제도도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귀농을 할 때 혹은 지금부터 농사 일을 시작할 때 혹시 그 노후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전장치를 좀 찾은 거죠.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네,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나오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종신 정액형 방식인데 다른 방식들도 있어요. 전후, 후, 박형. 앞에서는 좀 후하게 주고 뒤에 가서는 좀 박하게 준다.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많이 주고 뒤에 갈수록 적게 주는 방식이고요. 기간 정액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놓고 요 기간, 요 기간, 요 기간 동안에만 주세요. 그럼 그때는 많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안 주는 방식. 그리고 재밌는 방식이 이제 경영 이양형, 그러니까 경영을 누군가한테 이양하겠다. 요 형태가 있는데요.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 동안만 내가 실제로 농지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이걸 확약을 하게 되면 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로 생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은퇴 직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는데 그런 약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플러스 농지연금을 신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직불금, 그러니까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형태. 그렇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뭐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농지연금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의 문제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을 자꾸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그 땅 좀 파세요 그러면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처분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소득은 낮아지고 있고 이분들이,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나중에 이거를 청년들한테 넘겨주신다는 약속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제도들이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제도인데요. 연금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뭐 직불금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든가 금액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시골에서 지으시는데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농사는 못 지으시겠고 그 농지 이거 어떻게 처분하려고 해도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지연금과는 뭐 다른 게 있었겠죠. 요 약정을 거는 거예요. 예. 매도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팔겠다. 예. 뭐 공사에다 팔겠다. 혹은 청년 농업인한테 팔겠다. 아니면은 매도 조건부 임대. 나중에 팔 건데 지금 이 청년한테 임대를 해주겠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해주겠다. 요런 약속을 걸고 연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더 추가로 주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긴 질 건데 지금 60세야. 앞으로 80까지는 못 질 것 같고 한 10년 정도는 농사 짓다가 연금 받아서 그냥 넘겨줄래. 네. 요걸 약속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금까지 받게 되니까 훨씬 이득일 수가 있죠. 이게 기존의 농지연금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받는 건 사실 요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뭐 나는 땅을 더 물려줄 생각이다. 혹은 여기를 봤더니 아무래도 여기 뭔가 개발이 될 것 같아. 집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를 일이잖아요. 괜히 판다고 약속했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농지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그 농지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두고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내가 어떤 농지연금 상품을 선택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중간에도 바꿀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꽤 많이 유리한 제도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을 이런 경우에 활용하면 좋다. 혹은 이런 점은 주의해라.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동성이 부족해지는데 그런 자산,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복리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중에 이 사망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농지 가격 그리고 여기에 받아간 연금 이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은 나랑 관계없는 얘기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시골 부모님이 갖고 있는 농지를 연금으로 활용하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은 또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은퇴 후에 귀촌 계획이 있다면 나의 인생 2막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들었어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